본 영화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빌 게이츠가 IBM에 가서 OS 계약을 따내는 거죠. 그것도 소프트웨어 카피당 돈을 받는 계약을 따낸 겁니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빌 게이츠는 IBM과 운영체제 공급 계약을 체결 후 다른 사람이 만든 운영체제를 구매하여 이를 적당히 수정한 뒤 IBM에 재판매하였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빌 게이츠는 사기꾼으로 전락할 수 있었겠죠. 시대적으로 보면 그 당시 컴퓨터 산업계의 거대 공룡인 IBM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카피당 돈을 받는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는 IBM을 대상으로 이러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빌 게이츠의 자서전에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을 한 순간이 바로 이때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들은 지금 소프트웨어를 카피당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시작점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잡스가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개발한 GUI 시스템을 보고 제록스와 GUI 시스템 개발에 관한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를 보면 애플은 제록스에 $1,000,000어치의 애플 주식을 대가로 지불하고 알토 연구소에서 필요한 기술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할 권리를 얻는 데 합의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흔히 접하는 개념인 윈도우, 드래그 앤 드롭, 카피 앤 페이스트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컴퓨터 산업의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건이며 동시에 인류 사회에도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영화 실리콘밸리의 해적들에는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라는 대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마치 포커 게임 하듯 추진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빌 게이츠. 이에 반해 다른 회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제품을 애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승화시킨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은 둘 중 누가 훌륭한 예술가고 누가 위대한 예술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We have to think of ourselves as artists. And it's like Picasso said, good artists copy, great artists steal. It's copy. Great artists steal. Oh yeah, who said that? Some artist. I think it was Van Gogh. 네, 저희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예술이랑 모방에 대해서 잠깐 짚어주셨잖아요, 소장님이. 네.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두 사람은 어떤 예술가일까요? 우리 조멘토님한테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빌은 돈에 대한 예술이죠. 돈은 빌 그러면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머니 아티스트. 머니 머니죠. 네. 돈질의 대가. 빌이 왜 예술가냐고 하면 빌이 결국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소프트웨어. 네. 남들은 공짜로 주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떼돈을 벌였죠. 그러니까 돈이 예술이다.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뛰어나고 크더라도 우리 사업 과정이 창업 과정 의미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술이다. 네. 정답이고요. 정답이고요. 그 상업 예술가 중에 대가 중에 하나가 앤디 워홀 같은 경우도 네. 원래 오리지널의 대가들 뭐 피카소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앤디 워홀이 어찌 보면 상업 예술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고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게 있었잖아요. 이거의 모든 시작에 원천적인 이유들이 다 있었는데 빌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없죠. 카피를 다 뜬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빌이 어쨌든 돈으로만 따지면 그 영화 속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고. 맞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뭐가 중요해라고 또 묻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돈인데. 기승전 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퍼뜨리느냐, 시장이 어떻게 알리느냐,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최초로 만드는지는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사실 않다.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사는 사람 안 궁금인데, 안 궁금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MS 윈도우 우리 잘 쓰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윈도우도 그 전신인 도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자기네들 게 아니에요. 영상에서 보시면 IBM이랑 계약 딱 하고 누군가 혼자서 만들고 있던 거 헐값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 것처럼 팔고 그게 지금의 MS의 베이스다 보니까 MS는 어찌 보면은 마케팅 기업입니다. 요즘 마케팅 기업도 성공한 사례 되게 많아. 마케팅 기업들이 대부분 다 뜨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저 그 한 번씩 써보세요. 악어발팩. 저 인터넷에서 보면 뭐죠? 장화같이 된 거 비닐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은 발에 각질 쫙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홈쇼핑에. 맞아요. 어찌 보면은 요즘은 그거 만들었던 그거 마케팅했던 그 업체 대표가 이건희 회장 집 맞은편에다가 몇십억짜리 건물 샀다고, 집 샀다고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누가 만들었나 보다는 그걸 어떻게 시장에다 파느냐. 아니 그게 그 악어발팩을 만드신 분이 그 집을 샀다고요? 아니면 그거를 유통시킨? 유통시키신 거. 자꾸 논란이 되지만 어찌 됐건. 근데 훔쳤건 어쨌든 뭐 모방을 했건 사실 빼앗긴 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법적인 분쟁은 없나요? 야, 이거 갑자기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 아니 궁금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우리 예술품이라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영감을 줬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극찬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린 데 있어서 당신이 나에게 굉장히 영감을 줬다. 그러면 그 극찬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얘네들 싸움에서 이제 그게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되니까. 돈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영감 줬다 그러면 돈 내나 알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사실 이 얘기를 들어가면 이제 제록스인데 제록스인데 이제 이게 실제 이 사건이 이제 생겼어요. 그 맥킨토시 애플에서 네. 빌 쪽에다가 MS에다 이제 소송을 걸었죠. 신나게 소송을 했는데 결과는 애플의 패. 그러니까 그 영화 이후에 실제로. 근데 이 소송을 걸었을 때 또 재밌는 게 애플이 MS에다 소송을 한참 걸 때 제록스가 애플에다 또 소송을 걸었어요. 애플은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제록스 패. 그러면은 따져보면은 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MS가 제일 이긴 거예요? MS가 제일 이긴 거죠. 근데 MS는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아빠가 변호사인데. 엄마가 변호사인가? 뭐야 그럼 아빠가 변호사라서 이긴 거야? 귀결은 그런 세상 아닌가요? 이런. 아니 근데 그 앞에 판결 나기 전에 그때 판결 나는 시점에 네. 애플에 잡스는 없었어요. 맞아. 이미 쫓겨났어. 쫓겨났어. 쫓겨난 상황. 사실 잡스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거였죠. 지거나 이기거나 아무 상관없는.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약간 법이 조금 더 강자의 편에 있나 이런. 원래 법은 강자의 편이에요. 너무 노골적이신 거 아니십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착각해. 법이 나를 지켜준다? 물론 이제 그렇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법은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죠. 그렇죠. 맞아요. 가진 자들이 그 가진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저작권법 같은 것도 그죠? 저작권법도 없었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거기에 기반을 만든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거든요. 얘는 실컷 지클 때는 혜택들 다 해놓고는 나중에 그러니까 누가 또 내한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공고에 지킨 거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그렇죠. 내로남불. 네. 여기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지금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경우 불법으로 쓰면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으로 쓰면 당연히 불법이죠.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요. 당연한 거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거는 맥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맥의 베이스 자체가 리눅스를 베이스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리눅스라는 OS의 특성을 좀 보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OS, MS, 도스 우리가 알고 있는 DOS보다 더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리눅스라는 시스템이 먼저 있었는데 이게 정말 위대한 시스템인데 얘는 무료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굉장히 뭐 서버든 뭐든 이런 것들 상당 부분이 리눅스로 쓰고 있는데 이게 다 무료예요. 근데 여기서 발전이 된 게 맥 계열이고요. 맥이고 도스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성장된 게 MS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계열 같은 건데 라이센스가 엄연히 따지면은 맥은
그래서 맥 제품은 보면은 맥에서만 돌아가요. 네, 그렇잖아요. 맥 OS 자체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공짜기 때문에. 아니 근데 리눅스에 기반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리눅스 만드신 분? 만드신 분은 네. 부자예요 지금? 아니죠.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야 되나? 당신보다 부자일 거야. 다 부자십니다. 저보다는. 아니 빌 게이츠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막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이제 빌 게이츠가 못 가진 걸 그 사람은 가졌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빌이 그게 하고 싶잖아. 그래가 한 게 뭡니까? 결국은 자선단체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돈질하고 있는데. 예. 근데 하지만 그 누구도 빌이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멘토님들은 추앙받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돈을 선택하시겠어요? 그 당연한 거 돈이죠. 뭘 당연.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이제 추앙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 추앙 필요 없어.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살래. 돈이면 됐지 뭐. 가버려. 그런 거 괜찮아. 우리 소장님은요?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술 먹고 전화하시던데. 아, 참네. 예. 그 리눅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깨알상자면은 우리가 왜 이분이 추앙을 받는지 아니면은 저는 이름을 아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인데 리눅스에 대해서 공부 조금만 해보시면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OS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아마 MS 더 독주하고 난리 쳤을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있죠. 그 안드로이드도 기반이 바로 리눅스예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엄청나게 연결이 되네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엄청나게 발전시켜 놓은 거죠. 그게 없었으면 지금쯤 우리 MS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쨌든 MS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요. 핵심. 역시 PL 게이츠. 아니 그러니까 MS가 이겼던 것은 이 오늘 저 필이라고 너무 이렇게 그쪽 편 드시는 것 같은데. 20세기 때 이겠지 21세기 오면서 완전히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사실 지금은 아니죠. 예. 그래도 2등인데요. 아니요. 우리 권멘토님은 기승전 돈이고 우리 조멘토님은 기승전 빌 게이츠. 어쨌든 이렇게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가 서로 배신을 하고 그리고 이 현실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영화 속을 보면서 현실을 좀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영화 속 삶을 보면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창업이라 그러면은 우리 흔히 말할 때 보면 이제 소리 없는 전쟁 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결국은 저는 그거 같아요. 모든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구조를 잘 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뺏고 뺏기는 이 난무하는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창업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지적재산권을 등록해라. 예,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라.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뭐 대기업하고 미팅할 때 아까도 계속 언급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보안각서 뭐 NDA라고 하죠. 그런 거 다 쓰라. 예. 근데 이런 걸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다못해 어필할 수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언론에다가 나 이런 거 했는데 안 지켜줬다. 예, 저놈이 뺏어갔어요라고 내가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근데 내가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렇다는 근거를 대라고 하거든요. 누구나 다. 근데 그 근거가 그런 것들이죠. 예. 그렇게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것도 하는 것도 사실 좀 돈이 들고 시간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귀찮아서 강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영화 보고 뭘 느꼈냐면은 그 잡스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컴퓨터 박람회에 들어가요. 맞은편에 알테어가 있었고 MS가 만들었던. 근데 그 장면 이전에 잡스가 처음에 은행을 그렇게 두드리다가 결국 돈을 계속 못 빌렸죠. 못 빌리다가 투자를 결심하는 장면이 한번 딱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하기 전에 어느 장면 나오면은 욕실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을 거울을 째려봐요. 째려보다가 잡스가 그 당시까지만 히피의 상징인 턱수염과 콧수염이 맞아요. 자등했는데 네. 먼저 콧수염을 깎았죠. 거기서 콧수염 싹 깎고 나오면서 자본주의와 타협을 딱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해볼 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두 번째째 이제 샌프란시스코 박람회 딱 들어갈 때 잡스가 정장을 딱 들고 오는데 옆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정장을 입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잡스는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위에 남아있던 밑에 있던 턱수염까지 싹 밀고 나와서 이 사람이 정장을 입고 그때부터 세일즈맨이 됐다라는 거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 싶고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다면 나 자신도 바꿀 수 있는 용기랑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동들이 필요하다. 그게 결국은 이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제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가야 되는 거죠. 진짜 자본을 땡기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빌도 또 큰 게 있죠. 또 빌을. 스티븐 잡스를 잘 구워 삶아. 너무 편드시네.
그러니까요. 그 똑똑한 스티브 잡스가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로 최대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 패를 보여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 패를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고 그 교육할 때 그러면 이제 연기 교육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예. 듣다시피 우리가 심사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심사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네.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들 그건 아주 CEO로서 기본적인 자질이지 않을까. 근데 요즘 심사위원들이 워낙 이렇게 달고 달아가지고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운 교육 과정이 몇 개 필요해요. 포카페이스 교육 과정.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관력 강화 훈련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직관력 강화를. 그 옆에다가 저기 무당분 한번 갖다 넣으시고 아, 무당. 무당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우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복제 지원 사업. 네. 복제 지원 사업. 아니, 무당 연계해 주는 거 하자는 거야. 우리 멘토링비 하듯이. 아, 무당. 우리는 지원을 해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떤 놈이 성과를 낼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정말 사주라도 보고 싶어 진짜. 아, 그러니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을 역술가를 모셔보자. 관상 보고 저놈이 될 놈인가 안 놈인가. 그게 있죠, 그죠? 창업자 그 앞에서 생년 월일에다가 시까지 시까지 적으세요. 적어. 이렇게 가야 되죠. 올해 마각격 부적 한 장 써드리고. 이제 아무도 안 지원하시겠다. 어떡하? 참고로 전 교회 다닙니다. 자, 네. 어디죠? 어디죠? 죄송해요. 이러면 알아서 정리되던데.